오늘은 지구의 자원, 지구의 자원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또 외울 게 또 많고, 뭐 이게 정리가 해도 정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언제나 그랬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좀 넓혀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입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서 뭔가 내용의 아, 그 면면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해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지구의 자원 중에서 처음에 광상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광상이 뭐냐면 이 광상이란 단어가 뭐냐 좀 생소하지? 광상? 광상이 뭐지? 자, 광상은 여러분들이 유용한 쓰일 때 필요한 그런 유용한 광물의 어떤 집합, 농집된 곳,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광물이 이렇게 농집된 장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집합되어 있는 장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상이 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되게 유용한 어떤 금이나 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광상이라고 하고, 요거를 채굴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 채굴하면 여기는 이거의 산지가 되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광산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여기에는 유용한 광물들이 있고, 차이점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유용한 광물의 집합 장소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유용한 광물의 집합 장소 굉장히 궁금하잖아, 그죠? 자,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유용한 광물의 집합은 세 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암석하고 똑같아요. 화성광상, 그 다음 퇴적광상, 그 다음 변성광상, 이 세 가지로 유용한 광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석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 똑같죠.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미리 필기해 놓은 노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성광상을 보시면, 화성광상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 온도에 따라서 여기는 온도가 높은, 앞자만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폐기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 열수광상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화성광상의 이름들입니다. 그 순서대로 온도까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광상, 열수광상입니다. 자, 정마그마 광상은 냉각 초기 굉장히 온도가 높았을 때 그때 초기에 용융점이 되게 높고 밀도가 큰 광물이 정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마그마 광상에서는 좀 무거운 밀도가 큰 백금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산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또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있어요. 마그마가 이제 냉각 초기에는 정마그마라면 마그마가 다 이제 냉각의 말기쯤 되면 마그마가 이제 주변의 암석을 막 뚫고 들어간단 말이야. 뚫고 들어가서 형성되는 광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석영, 장석, 운무, 녹주석 같은 그런 광물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희유 원소. 여러분들 희유 원소가 희토류 원소라고 하는 거죠. 희토류는 이 토양에 되게 희박하게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rare element라고 하거든요. 이 희토류 원소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주석이나 전기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베릴륨, 리튬 같은 건 희유 원소 또 희토류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드문 그런 광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여기가 바로 페그마타이트라는 거, 냉각 말기에 나타나는 광상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기성광상이 있어요. 기성광상은 이제 마그마에 있던 이제 마그마 자체는 다 식었는데 마그마에 있던 수증기하고 휘발 성분들이 주위 암석을 막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마그마가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수증기와 휘발 성분이 주위 암석을 막 뚫고 들어가. 일부를 녹이고 침전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겁니다. 여기는 뭐 망가니즈나 텅스텐 같은 경우 여기서 나타나기도 한다. 텅스텐은 페그마타이트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광상에서 무슨 광물이 나오냐를 얘기할 때는 조금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물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광물 몇 개,
아니면 방금처럼 뭐 보석광산, 희유광산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다 외울 수도 없고. 자, 어쨌든 기성광산은 마그마에 있던 수증기와 휘발 성분이 주위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일부를 녹이고 침전해서 형성된 거다. 텅스텐이나 망가니즈 이런 것들이 된다. 자, 근데 열수광산은 이제 온도가 제일 낮아서 이제 마그마가 다 냉각되고 여러 광물이 이제 정출되고 나서 거기에서 또 남은 좀 따뜻한 뜨거운 용액이 따뜻하다고 해도 한 300도 정도 됩니다. 암석의 틈을 따라서 형성된 광상입니다. 그래서 조항 광물이 열수에 의해 분리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금, 은, 구리, 납, 아연 이런 것들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화성광상. 자, 온도에 따라 정폐, 기, 열로 되고 제일 온도가 높은 게 정. 그 다음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페그마타이트. 굉장히 희유한 원소와 히토류 원소와 보석 광상이 산출된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온도가 높은 광상이 바로 정마그마 광상이었었죠, 그죠? 그냥 이 마그마 자체하고 주변이 쫙 이제 하면서 여기 농집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냉각 말기쯤에 마그마가 주변을 뚫고 들어가서, 마그마가 주변을,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생기는 페그마타이트 광상. 그러니까 기성 광상은 뭐였어요? 마그마에 있던 수증기나 휘발 성분이 주위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성 광상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마그마 냉각되면서 여러 가지 광물이 정출되고 남은 열수 용액이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1번, 2번, 3번, 4번쯤 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조금 필기해 놓은 거를 좀 먼저 보면서 갈게요. 자, 퇴적광상입니다. 이번에는 퇴적광상은 말 그대로 퇴적암을 이뤘을 때 그 나타나는 원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중에서 표사광상이라는 게 있어. 표사. 자, 표사광상은 뭐냐면 광상이 있는데 그 암석 중에 있는 광물들이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막 침식작용으로 깎여 나가, 풍화침식으로 깎여 나가서 운반된 후에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광상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뭐야? 어딘가에서 깎여 나가서 가라앉아서 생기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금이죠. 사금. 여러분들 사금 아시죠? 금이나 백금, 그다음 금강석, 때로는 이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해서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그 서부 개척 시대 막 이럴 때 막 그 강가에서 그 캘리포니아나 막 이런 데에서 막 사금을 채취하던 그런 옛날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 게 표사광상. 자, 두 번째로 풍화 잔류광상. 얘는 이제 표사광상의 반대지. 얘는 나머지가 다 나가고 남은 것이 되게 유용한 광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은 거. 아까 표사는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온 게 쌓인 거고 이 풍화 잔류는 다른 건 다 나가고 유용한 것만 남은 거야. 그럼 뭐가 되게 대표적일까? 되게 유명한 녀석이 바로 고룡토라는 녀석이에요. 고룡토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써있죠. 정장석이란 녀석이 풍화 침식을 받게 되어서 남은 것이 고룡토가 됩니다. 또 고룡토가 다시 풍화 침식을 받게 되어서 남게 된 것이 보크사이트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이따가 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어쨌든 정장석이 고룡토로, 고룡토가 보크사이트로 변합니다. 자, 그럴 때 좀 재밌는 것은 이 정장석은 여러분들 KAL 하고서 쭉 뒤에 화학식이 일어나는데 고룡토는 ALSI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KLSI, 여기는 ALSI. 보크사이트는 AL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사라지고 여기서 이쯤 얘가 사라지고 결국엔 얘는 알루미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되게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 활용도가 높은 알루미늄 광상이 되는 게 보크사이트입니다. 그럼 고룡토는 뭐 쓸데가 없느냐? 고룡토도 뭐 할 때 쓰죠? 여러분들 도자기 만드는 원료로 쓰죠. 도자기 만드는 원료.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고룡토는 금속 광물은 아닙니다. 비금속 광물이긴 한데 보크사이트는 뭐가 돼버렸어?
알루미늄하는 금속 광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따 또 설명을 선생님이 또 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철분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적철석이나 갈철석. 여러분들 적철석 여러분들 그 어디서 배웠어?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했었던 호상철광층, 그죠? 호상철광층 같은 경우가 물속에 있었던 철이 이온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그 산소하고 같이 합쳐져서 어떻게 됐어요? 쌓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것들이 다 날아가고 그 사이에 또 풍화잔류에서 남는 그걸 또 우리가 캐내가지고 철을 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풍화잔류 광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침전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전광상, 아까 또 얘기했지만 호상철광층도 결국엔 침전광상이지만 선생님 그럼 풍화잔류광상은 뭐예요? 침전됐었지. 침전됐던 것들이 나중에 다 풍화되고 걔들이 또 남으면 또 저철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침전된 그 상황 자체, 침전되어서 그 상황 자체는 호상철광층이라 또 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해수가 증발되고 해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고 이렇게 형성됐다. 그러면 이게 좀 더 큰 포괄적인 의미로 쓰니까 석회석이나 아미엄, 망가니즈, 석고, 호상, 철강층까지 다 침전 광상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전 광상 중에 아주 일부, 극히 일부가 또 적철석 같은 갈철석 같은 풍화 잔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퇴적 광상 좀 더 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습 볼게. 야, 이거 지금 금 캐는 거 보입니까? 이 사금 같은 거 캐는 거 보여요? 자, 요건 무슨 광상? 표사광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호상철광층이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철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과거 25억 년 전부터 18억 년 전까지라 얘기 보통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물속의 철 이온 가공, 그 다음 시아노박테리아가 주는 누구가? 산소가 결합하여서 Fe2O3나 또는 Fe3O4 작철석이나 저철석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규질이긴 한데 여기도 철 성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존재하는 요건 무슨 광산이었어? 요거는 바로 그렇죠. 침전 광산이었죠. 침전 광산.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녀석이라고 했던 거 있죠. 바로 뭐였어? 풍화 잔류광상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풍화 잔류광상 중에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정장석이 고령토로 되고 고령토가 보크사이트로 되고 있는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누가 빠졌어? 딱 보니까 아하,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아. 여러분들 칼정장 입었더니 기분이 얼씨고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잘 안 까먹어. 이 풀네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아하, 정장석에서 칼륨이 떨어져 나가니 AL만 남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빠져서 ALSI 중에 SI가 빠지고 드디어 알루미늄만 남았죠. 그럼 얘만 떼어내면 굉장히 좋은 보크사이트 금속 이게 얻어지고 그 전에 고령토는 비금속이죠. 고령토는 비금속이라 여기는 도자기를 이용하고 얘는 알루미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광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변성광상이라는 겁니다. 자, 변성광상은 말 그대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그런 기존의 암석이 변해서 생긴 광상을 변성광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변성광상은 변성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되죠? 광물이 어떻게 됩니까? 재배열되거나 기존의 광물이 재배열되거나 그죠? 또는 새로운 광물이 농집되거나 새롭게 농집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용한 광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열과 압력을 어느 정도 받은 걸 광역변성이라고 하고 얘는 열을 좀 더 우세하게 받은 걸 접촉 교대 변성 또는 접촉 교대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변성으로는 물과 휘발 성분이 나와서 열수로 바로 광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런
광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라늄이 바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많이 나오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석이 무슨 암석이죠? 변성암이죠. 우라늄 많이 나와요. 특히 북한에서 많이 나와요. 우라늄 또 흑연, 우리나라 흑연 되게 주요 산출지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나오게 된다. 활석, 뭐 남정석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접촉교대는 열이 우세한 것이고, 자, 열이 우세한 곳에서 이 뜨거운 열기로, 얘들아, 이 뜨거운 열기로 이 주변을 데우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암석이 있었는데 이 뜨거운 열이 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변성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접촉교대 변성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광물이 여기서 또 다시 새롭게 농집되고 배열되는 거야. 여기 접촉교대 광산이라고. 여기서도 텅스텐, 납, 뭐 아연, 주석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접촉교대는 말 그대로 화성광상 중에서도 온도가 세 번째로 낮았던 기성광상하고는 약간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도 어때? 아하, 변성인데 결국에는 기성광상 온도가 되게 낮았잖아. 되게 낮은 건 제일 열수광상이지만 그 바로 위에 그 정도라고 해서 기성광상과 변성광상 중에 접촉교대 광상은 좀 비슷하다고 보통 많이 봐요. 생기는 광물도 금속 광물로 되게 비슷하게 생기고, 자, 이렇게 변성 과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렇게 그만두도록 하죠. 자, 이 광물은요, 여러분들 방금 봤던 것처럼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금속 광물 자원은 좀 특징이 뭐냐면 금속은 뭐가 필요하다? 재련이 필요하고 비금속은 재련이 필요 없어요. 자, 재련이란 말은 뭐죠?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해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광물을 캐낼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 일단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 탐사를 해야겠죠. 탐광. 그러면 발견했어. 그럼 유용한 광상을 발견했어. 그럼 탐광을 해다가 발견했어. 그러면 드디어 채광, 그 광상을 채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깨끗하게 걔들만 나오지 않잖아. 뭐 금이나 은을 우리가 탁 선별해서만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전체 돌을 다 뜯어낸 다음에 다른 건 쳐내고 유용한 광물을 조금씩 선택해야 되지. 그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만 한 것이 비금속 광물 자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빠서 쓰면 돼, 얘는. 그런데 재련까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금속 광물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 재련은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녹여서 뭔가 유용한 걸 얻어내는 거지. 그런데 이 성광은 무슨 방법이라고 해야 돼? 얘는 물리적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 광물은 여기까지면 충분해. 하지만 금속 광물은 이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비금속 광물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금속 같지 않은 것들, 그죠? 뭔가 광택이 안 나고, 그죠?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대충 부를 수 있고요. 각각의 쓰임새들은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 광물은 금속 광택이 나고, 여러분들 굉장히 얇게 쓸어도 어때? 얘는 빛이 투과할 수 없는 불투명이라고 했죠. 재련이 필요하고 열과 전기 전달이 매우 잘 되는 것입니다. 다 금, 은, 텅스텐 딱 봐도 금속 같은 것들. 그러면 히토리 원소들 있죠. 희유 원소들, 그렇죠? 리튬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텅스텐이 히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작은 전자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에 쓰이는 것들, 히토리들 이런 것들이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외울 게 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뭐 과목이든 마찬가지죠. 외울 것들은 조금씩 뭐 늘려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은 좀 고통스럽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좀 가볍게 책을 읽듯이 이렇게 공부하셔도 이렇게 잔인하게 뭔가를 내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그림 보시면 돼 있죠? 뭐 구리로 전선 만들잖아요, 그죠? 전선 만들고 뭐 히토류로 전자제품 많이 막 요즘 만들죠. 이걸로 막 자원을 갖고 어떤 공격을 하는 뭐 그런 히토류를 갖고 막 중국이 물건을 파네 안 파네 하는 게 많이
그런 뉴스를 많이 본 적 있죠. 알루미늄 깡통 만들죠. 자, 비금속 광물로 우리 규사가 석영으로 이루어진 모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유리 만들죠. 고령토로 도자기 만든다고 그랬죠. 운모로 절연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자,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광물 자원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바다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또 있거든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